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기 용량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학습 목표가 전기 용량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전기 용량의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축전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축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전지라고 하는 자체는 두 도체판에, 이걸 극판이라고 하는데, 이 극판에 양전화, 음전화를 저장을 해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봐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개의 평행판, 그러니까 극판 두 개, 그리고 도체판이에요, 물론. 그리고 건전지 하나, 그리고 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선을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다들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이 모델을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저는 두 개의 도체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도체판 하나, 그리고 이쪽에 도체판 두 개. 도체판을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큼직하게 그릴 거예요. 얘가 건전지예요.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으로 극판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물론 이쪽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잠깐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를 봤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그쪽 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틀림없이 건전지가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먼저 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얘가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 플레이판에 가서 전자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쌓이느냐? 아니에요. 전위차가 같아질 때까지 쌓여요. 무슨 얘기냐면 건전지에 있는 단자하고 도선하고 극판하고 전위차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위차가 세 단점에 전위차가 같아지게 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위차가 같아진 후에는 더 이상 전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자는 이동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전위차가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장이 없어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전자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이해들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적으로 이쪽 경우에도 플러스 전하가 똑같은 입장에 의해서 이쪽에 가서 같은 양만큼,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양만큼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충전된 총량을 플러스 Q라고 쓸 거고, 이쪽에 있는 총량을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전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전기 용량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전기 용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니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카패시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한쪽에 있는 전하의 크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부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알짜 전하가 0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있는 전하 양의 크기예요.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잡아도 상관없어요. 크기이기 때문에 한쪽의 크기예요. 한쪽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얘를 두 극단 사이에 전위차로 나눠주면 돼요. 전위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전기 용량의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전기 용량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카패시턴스에서 C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 용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전위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전기 용량을 한쪽 극판에 있는 전하의 크기를 그냥 여기를 전위차를 이렇게 V로 대체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기 용량의 일반적인 정의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알아봐야겠죠? 뭐냐면 단위를 알아봐야 돼요. 단위는 이쪽에 보면은 얘는 어떤 거? 맞아요. 쿨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볼트니까 이렇게 쿨롱 포 볼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실제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어떤 단위가 있냐면 원래 패러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영국의 천체 물리 실험가 알죠? 그렇죠? 이 패러데이 이름에서 우리가 페라드라고 이렇게 쓰고 실제 단위로는 이 이름에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얘를 페럿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읽을 때는 페럿이에요. 페럿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제 쓸 때는 이 페럿은 상당히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 페럿이나 또는 나노 페럿이나 또는 피코 페럿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10의 6승, 그리고 나노라고 하는 자체는 10의 9승, 그리고 피코라고 하는 자체는 10의 12승 페럿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전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축전지는 지금 이것처럼 얘를 평행판 축전지라고 하는데 평행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구형, 그리고 또 하나 원통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축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형 축전지와 원통형 축전지에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수고 내렸습니다.